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시 아침을 먹었어도 허기지게 만드는 시간 경기 남부의 훈남 약사 정재훈 푸드라이터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삼고초려를 해도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만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혜정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진짜로요. 네, 아침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시기 쉽지 아니요, 않은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침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왜 저는 실감나게 들리죠? 저도 사실은 요새 아침 라디오 방송 처음 맡을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난다고 라고 했는데 네. 알람도 안 울렸는데 눈이 번쩍번쩍 뜨셨습니다. 맞아요. 나이들은 탓입니다. 저는 아직 젊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눈치 없이 여기에 이 대화에 끼셔야겠습니까? 정신 혼남약사. 자, 이혜정 선생님을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오늘도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만두입니다. 만두. 두 분 만두 좋아하시나요? 만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럼요. 만두야 뭐 찐만두, 군만두, 물만두에 뭐 네. 튀김만두까지. 그렇죠. 그냥 모든 재료도 할 수 있는 게 만두잖아요. 안에 때려 넣으면 되잖아요. 때려 넣는다. 사실 뭐 고기만두, 김치만두 그럼요. 또 뭐 그럼요. 당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네. 있으니까. 고기 빼고도 할 수 있고 뭐 넣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고기만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만두 입맛 다신데. 정재훈 약사는 어떻습니까? 저 만두 엄청 좋아합니다. 만두 저는 엄청 이제 좋아한다. 사실 오늘 만두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부터 제가 한 사나흘 동안 연속으로 매일 만두를 먹었는데 오늘 코너를 네.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역시 진짜 저는 만두를 좋아하는구나.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만두 좋아하거든요. 올드보이의 군만두 뭐 매일 주는 거 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군만두일까 생각했는데 군만두면 15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래요. 그래. 그거는 좀 아니죠. 예. 네. 부산에 갔을 때 그 만두 그 배달시키던 네. 중국집 가봤는데 맛있더군요. 자, 만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제갈공명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삼국지에서. 네. 네, 일단 뭐 제갈공명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명확한 정확한 설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던 시절에 네. 이제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만두라는 말의 단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인류학자 중에서 이제 그 설을 제기한 걸 보면 요거는 아무래도 중앙아시아나 그 옛날에 근동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불렀던 네. 그 중동 지방 중동지방. 그쪽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지중해 쪽으로도 퍼져나가고 동시에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퍼져나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두라고 부르잖아요. 네. 터키의 만투라는 음식이 있고요. 터키의 만투, 네. 그리스의 만티, 만티, 그다음에 한국의 만두, 한국의 만두. 그리고 중국은 만터우인데 중국의 만터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부추 그 저기 잡채 이렇게 싸 먹을 때 그 꽃빵 같은 거 꽃빵 있잖아요. 같은 거. 예. 이렇게 속이 없는 그냥 밀가루 빵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다 이렇게 속이 없는 것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같이 먹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개발이 돼서 이제 서양 쪽, 서쪽과 동쪽으로 동시에 이제 퍼져나갔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재미는 없네요. 그냥 제갈공명이 그 강을 건너다가 하도 풍랑이 심하니까 제사를 대신 사람의 이 수급 대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밀가루로 사람 얼굴 만들어서 이제 고기를 다져 넣었다. 이게 이제 맞아.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그걸로 믿을래요. 혹시 그게 더 재밌죠. 그게 훨씬 재밌네요. 중동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좀 재미가 없네요. 요즘에 이 개성만두 전문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혜정 선생님, 이 네. 개성만두 우리가 먹는 보통 만두와는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가장 큰 특징은 만두 피가 얇다라는 거예요. 만두 피가 얇다. 보통 우리가 뭐 한경도 만두나 평안도 만두 같은 건 두툼하게 해서 왕만두. 두께가 네. 한 1.5mm 정도? 오. 그게 표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개성 만두는 0.7에서 8, 그러니까 반 정도 얇게죠. 그런데 개성이 옛날 고려의 도읍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호사스러움이 많아서 음식에 대한 호사는 우리나라 1등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우리처럼 막 김치 넣고 고기 넣고가 아니라 모든 걸 채 썰어서 넣는 편수라는 만두, 호박채 같은 걸 넣어서 네네. 담쟁이 잎을 얹어서 찐다든가 하는 그런 사치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만두하고 진짜의 개성 만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만두다. 이러면 이제 만두의 프리미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네.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원래 개성 만두는 그렇긴 해요.
그렇군요. 만두 피가 일단 얇다는 특징이 네. 있고 일반적인 만두보다는 약간 서민화된 만두보다는 좀 더 호사스러운 이제 그렇죠. 재료들을 집어넣는. 모든 재료를 다 갈아서 우리는 막 쓰잖아요. 두부도 짜고 고기도 갈고 네. 그게 아니라 개성만두는 모든 걸 채를 친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근데 훨씬 손은 많이 가겠죠. 네. 먹기는 불편해요. 먹기는 네, 불편하다. 네, 하지만 프리미엄급이다. 그렇다고 라고 생각해요. 네. 이야기였습니다. 자, 얇은 피에 이것저것 넣어 익혀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음식 아까 중동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중국,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에도 일종의 만두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뭐 라비올레 같은 거 있죠. 있죠. 라비올라. 아.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차이점이 이제 있다면은 라비올리 같은 건 요리해가지고 바로 먹잖아요.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중동 지방이나 저쪽에 저기 러시아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 네. 그쪽도 피로기라고 그래가지고 또 만두 비슷한 건데 그 속에다가 감자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먹고 그 지역의 어떤 주로 네. 나는 그렇죠. 이제 음식물들을 네. 집어넣는군요. 그리고 이제 저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에 사모사 사모사. 이런 것들은 재밌는 게 우리는 바로 해서 바로 이렇게 찌거나 굽거나 해서 먹는데 네. 이쪽 친구들은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거를 튀긴 거나 이런 걸 시켰던 거를 팔아서 그냥 그걸 마치 뭐 도시락 때 우리 삼각김밥 먹듯이 들고 점심으로 다니면서 그런 거 먹듯이. 들고 다니면서 먹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조지아라는 나라를 갔었는데 네. 거기에요. 정말 우리처럼 맥주병으로 그 밀가루를 똑같이 밀어서 킹갈리라고요. 이렇게 우리 만두처럼 위에를 동그랗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틀죠. 네. 안에다가 치즈 넣고 쇠고기 갈아서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또 남미에 가면 엠파나다. 엠파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풀어가지고 우리 집에 그 뭐라 그러죠? 앙금빵 굽듯이 앙금빵 굽듯이. 그렇게 해서 오븐에 구워서 내는 만두도 있고, 그러니까 형태는 만두의 형태지만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이름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조리법이 달라요. 조리법이 네, 다르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두와 흡사한 그 음식들은 전 세계에 각지에 다 다 있죠, 퍼져 있다. 다 있죠. 특히 이렇게. 일본 같은 데는 교자 그래서 왜 찌는 듯이 굽잖아요. 그게 찌는 이제- 것도 아니고 굽는 것도 아니고. 밑에는 왜 굽고 네.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물을 수증기로 얹어서. 예, 그 네, 위에는 네. 이제 찌고 네, 수증기로 같이 함께 수분을 줘서. 맛있죠. 그러니까 찌는 듯이 굽는 듯이. 거기다 이제 1등이죠. 생맥주 먹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 우리나라 치맥처럼 네. 거기는 교자맥. 교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왜 굴림만두라고 이렇게 네, 네. 동그란 만두 네. 속만 해가지고 그 밀가루 같은 거 살짝 묻혀서 하는 네. 만두 있잖아요. 그런 네. 게 해외도 있어요. 어, 이거 또 반대로 만두 속은 빠지고 그냥 밀가루로만 밀가루만 있는. 네, 그런 것도 독일이라든지 이런데요. 여러 군데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음식의 어떤 특성상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을 아주 잘 담아낼 수 있는 음식이네요. 그 안에 들어간 속을 이제 자기들 것처럼 이제 자기들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서 넣으면 되니까. 맞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만두는 딱 열어보면요. 아,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떤지, 그 나라의 그 나는 특징물이 어떤 그러네. 것들인지 중동적인 돼지고기 안 금방 알 수 먹으니까. 있죠. 네, 아, 네. 그렇구나. 저도 어릴 때부터 만두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뭐 할아버지 다 이북 분들이시라 아. 특히 어머니가 이제 만두 이렇게 빚어 놓으셨다가 아버지 이제 늦게 오셔서 밥 주라라고 하시면 급하게 뭘 하실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국물만 내서 만두만 탁 몇 개 넣으면 바로 그냥 만두국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했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만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만두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싫어하는 사람들 없죠? 빌리 스콰이어입니다. Everybody wants you.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죠. 빌리 스콰이어도 만두를 좋아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wants you. 들렸습니다. 자, 이혜정 선생님 나오고 나니까 와 게시판 난리네요. 빅마마님 반갑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반가워요라고. 김혜숙님 이혜정 선생님을 프리웨이에서 보다 이거 꿈 아닌가요? 너무 고맙습니다. 목소리에서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진님 정재훈 약사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꽁꽁 숨기고 나오시다니 얼굴 배로 온 찐팬은 펑펑 웁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주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일섭님 외계인의 이동식으로 전파됐다는 설이 있던데요. 아닌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두가 외계인들의 이동식이라고요? 그럴듯한데 삼국지보다는 좀 덜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아이템 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만두입니다. 만두. 정재훈 약사는 당연히 마트에서 사드실 거고 당연하죠. 이혜정 선생님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정재훈 약사는 경기 남부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 요리요. 네, 네. 본인- 제가 경기 남부 살거든요. 용인에 아, 거주하기 그래요? 때문에 용인이라서 경기 네. 남부식 요리인데 10분 이상 요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 그래요? 항상 밀키트를 중심으로 아, 네. 네, 네. 이혜정 선생님 초현대식 요리를 아, 하고 네, 있죠. 네. 요리가 아니고 조리죠. 이거. 네.
내가 혼날 줄 알았어. 네. 아, 네. 자, 이혜정 선생님 만두 직접 빚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저는 하면 빚죠. 맛있는 만두 만들기 레시피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그래서 만두는요, 그냥 어떻게 해야 맛있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만두피 사오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밀가루만 하는 거 조금 싫어서 그냥 밀가루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 메밀가루를 섞든지 메밀가루. 요즘 제가 아주 꽂혀 있는 거는 도토리 묵가루랑 아. 돼지 감자 전분 네. 그걸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하면 정말 말랑말랑 찰랑찰랑한 만두가 그 돼요. 정도면 속이 없어도 그냥 먹어도 네, 그냥 맛있겠네요. 아니 정말 그거 밀어서 네. 이렇게 잘라서 끓는 물에 넣었다 빼면 왜 우리 중국 가서 먹으면 딤섬 그 녹말 만두 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처럼 투명하게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한 거에다 저는 요즘은 연근도 좀 넣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꼭 부추에 돼지고기 이게 아니라 연근에다 새우도 하고 뭐 그냥 우엉 같은 것도 다져놓고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건 고긴 좀 빼고 네. 당면 넣고 시래기 만두. 당면 우리 넣고 시래기 시래기. 다져서 넣고 네네. 미역 줄기 있죠. 그거 다져서 넣고 이렇게 해서 만두 빚어서 튀겨 먹는 만두. 튀겨 네, 먹는다. 튀기다 독에 남으면 양파 채치고 그 뭐죠 빨간 양배추, 네. 양배추 채쳐서 그 시중에서 파는 초고추장 사다가 비빔 만두. 아, 네, 그 아주 비빔 만두를-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비빔국수처럼.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아, 거기다 아주 면만 맛있어요. 좀 넣으면 쫄면에다 아, 이렇게. 그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뭘 넣으시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말 만두는, 맛있죠. 만두는 참 조리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물에 삶아도 되고 쪄도 네, 되고 오래 튀겨도 삶으면 안 되고. 돼요. 터져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분, 3분 정도만. 2분, 만두가 3분 정도만. 동 떠오르면 얼른 꺼내시면 돼요. 네. 아, 그게 만두가 떠오르면 끓이는 떠오르면 익은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정재훈 약사하고 안지 오래됐는데 그런 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네. 정재훈 약사는 어떻게 먹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아는 나이가 가르쳐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또 경기 남부는 요리조리의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냉동 만두를 이걸 사실 어떻게 빠른 시간에 맛있게 요리를 해 먹느냐.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한 지난 사나흘 동안 연속 연구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냉동실에 그 냉동 만두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기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네, 네, 집에서 네. 가볍게 이제 튀겨가지고 맥주에다 먹으니까. 네.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음. 문제는 이제 튀겨 먹는데 시간이 좀 품이 많이 그게 들거든요. 의외로 불 조절하기 쉽지가 않고 맞아요. 네. 튀김이라는 그다음에 게. 벽에 기름이 많이 튀어가지고 기름 맞아요. 냄새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자레인지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죠. 전자레인지. 근데 전자레인지 문제가 뭐냐면 만두 피 끝 부분이 이게 이제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과자처럼 되잖아요. 네, 과자처럼. 그래서 말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개발한 방법은 뭐냐면 만두를 한 4, 5분 정도 물에다가 충분히 적시는 겁니다. 담궈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빠져나갔던 수분을 좀 공급을 해준 다음에 물은 털어내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은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접시에다가 네네. 물을 조금 이렇게 종이 자작하게. 타올 있죠. 종이 타올에 물을 조금 적셔서 만두 넣고 랩을 풀렁하게 씌워요. 바짝 씌우지 말고 그렇죠. 풀렁하게 씌워놓으면 네네. 그게 수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찐 찌는 듯이 효과. 촉촉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종이 타월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안 붙지 않아요. 물이 네. 있어서. 아니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요번에 저희가 개발한 게 아, 고집이 좀 요새 또 있으시구나. 호박잎. 경기 남부가요. 저희가 이게 또 저희 고집 빼면은 경기 남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남부 호박잎을 써가지고 호박잎. 없을 땐 호박잎을 밑에다 깔고 음. 만두를 배열을 하고 물 좀 뿌려준 다음에 호박잎을 다시 또 위에다 덮고 아. 그걸 이제 랩을 싸가지고 하면 아이고 성가셔라. 아니요 나중에 호박잎에다가 아이고 성가셔. 만두를 싸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호박잎은 싸서 그렇죠. 먹으니까. 요새 또 호박잎에다 만두를 싸서 거기다 쌈장 아주 조금 예쁘게 올려가지고 요거 이제 사진 있거든요. 가서 네. 보시면 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아 그게 이제 인별에 올린 그 사진이군요. 네네 그거예요. 아, 어쩐지 끝까지 고집을 안 굽히고 그 얘기를 하더라니 그렇게 뜨셨구나. 약간 근데 괜찮은데요? 약간 아마존식이네요.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괜찮아요. 아마 해서 드셔보세요. 네, 호박이 없으실 정글식. 때는요. 네. 상추 이파리도 괜찮아요. 아, 상추도 네, 괜찮습니까? 그리고 요즘 담쟁이 넝쿨 많이 있죠. 네. 담쟁이 좀 몇 입만 띄어다가 그렇게 물 뿌려서 촉촉 깔아 놓으면 아. 담쟁이가 주는 향 때문에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원주민들 먹는 것처럼 했는데 그때 과학적인 그게 다 그럼요. 원리가 있는 네. 거군요. 딱 하나만 추가를 하면 그래도 만두피 끝이 건조하다 한 분들은 그 만두를 그냥 이렇게 저 교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 말고 그거를 동그랗게 굴려 놓은 거 있거 이렇게 네, 접어 원으로 이렇게 놓은 말린 거. 그거는 만두피 끝 부분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조리를 할 때. 그래서 그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그릇 아래쪽으로 이제 수분이 모이기 때문에 네. 촉촉해요. 나름 과학이에요. 아, 연구 많이 했어요, 진짜. 경기남 무식 힘들었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만두가요, 이제 김밥처럼 이게 먹다 보면 양 조절이 안 안 돼요.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밥은 한 공기 이렇게 있으니까 딱 그것만 먹게 되는데 이게 집어 먹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좀 과식을 좀 덜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좀 곁들여서 먹으면 만두도 만두지만 이제 다른 음식을 통해서 과식도 좀 적게 하게 되고 뭐 영양 보충도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근데요, 제가 해봤는데요. 덜 먹게 되는 음식은 세상에 없어요. 뭔가가 먹어서 이거와 이거를 먹었을 때 더 먹게 되지. 그래서 배로 먹게 아예 된다.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딱 정해서 난 몇 개 먹을 거야. 요것만 조리를 하세요. 이렇게 만두가요. 그렇게. 네. 찔 때 라면에 넣을 때도 아니야 그래도 한 3개는 먹어야지. 그리고 막상 넣어놓고 나면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게. 3개만 넣어야지 꼭 4개 되고 5개 되잖아. 욕심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이혜정 선생님의 어떤 삶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곁들여 먹으려 하지 말고 그냥 만두를 먹을 숫자만 정해진 것처럼. 자, 경기 남부에는 좀 다른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두만 드세요. 만두만. 굳이 이제 뭐 만두에다가 라면, 만두에다가 밥 이렇게 여러 가지 곁들여 드시면 그러면 과잉으로 칼로리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영양 보충을 위해서 추천하는 거는 호박잎 대신에 영양 부추를 까셔도 좋습니다. 아, 부추가 또 의외로 만두 많다고. 속에도 또 부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영양 부추 깔고 만두 깔고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부추랑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 영양도 공급이 만두 됩니다. 먹기 위해서 저는 간편하려고 만두 먹거든요. 네. 근데 그대게 그 경기 남부지방의 그분들의 냉장고는 만두 하나 때문에 복잡하겠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만두를 안 만드니까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음식점에 가도요. 만두 설렁탕 이런 거 시키면 밥은 반 공기만 줍니다. 그만큼 만두가 칼로리가 많고 또 식사 대용일 수 있으니까 다른 음식을 좀 줄여서 그렇지. 만두를 많이 드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밥식 먹을 식재를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만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혜정 요리연구가님 그리고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